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인현왕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녀를 착한 여인의 상징으로 기억해왔습니다. 장희빈이라는 악녀에게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아낸 성녀.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의 궁궐은 매일 피가 튀는 권력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오직 착하기만 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몰랐던 인현왕후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치밀한 승부사였을까요? 1667년 여흥 민씨 가문에서 태어난 민씨.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치적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민유중은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고 딸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가문의 흥망을 결정짓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1681년 14살의 나이에 숙종의 왕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냉혹한 정치 개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장옥정에게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된 그녀가 마주한 것은 남편의 완전한 외면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질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장씨를 다시 입시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넓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에서 그녀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완벽한 무결점. 실록은 그녀의 검소함과 예법을 거듭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비단 대신 소박한 면복. 사치스러운 후궁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이미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 말 한마디까지 전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1686년 장옥정이 수건으로 책봉되던 날, 인현왕후는 이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장씨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도 그녀는 직접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숙종에게 예법을 논하며 조용히 간언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유교적 도덕이라는 틀 안에서 장씨를 악으로 자신을 성인으로 규정짓는 고도의 프레임 전쟁이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눈물이 아니라 예법과 도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닥쳐왔습니다. 1688년 10월 장빈이 아들을 낳자 숙종은 이 아이를 원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서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중심에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1689년 5월 2일 숙종은 인현왕후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겠습니까? 숙종의 옷자락이라도 잡으셨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위 교서가 내려지자마자 중전의 의관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 소박한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이 침묵이 바로 그녀가 심어놓은 가장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궁궐에 남은 숙종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으로 백성들에게는 비극적인 영웅의 서사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퇴장하는 순간조차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그녀가 머문 안국동 사가는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예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고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장씨의 표독스러움과 대비되며 민심은 서서히 그녀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궁 밖에 있었지만 사실상 조선에서 가장 거대한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인 세력이 그녀의 보기를 꾀하고 있을 때 정작 인현왕후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오히려 몸을 낮추며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보기를 요구하는 순간 그것이 권력욕으로 비칠 것을. 숙종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모셔가게 만들어야만 복귀 이후의 정당성이 완벽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숙종이 장빈의 투기에 지쳐갈 때까지, 남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1694년 봄, 갑술왕국으로 남인 세력이 몰락했습니다. 숙종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냈을 때도 그녀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숙종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극대화했습니다. 5년간의 유배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694년 4월 12일, 마침내 그녀는 중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복위 이후의 인현왕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장씨의 무례를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기록합니다. 복위된 그녀는 장씨가 인사를 오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전의 포용과 인내 대신 이제는 냉정하고 엄격한 질서의 수호자로 변모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의례에서 장씨를 철저히 소외시켰고 숙종에게는 은근하게 장씨의 과거 행적을 상기시켰습니다. 장씨를 비난할 때도 절대로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희빈의 성품이 본래 그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변화 불가능한 존재로 낙인 찍어 왕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공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이야기는 최후의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복위 후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희빈이 취선당 뒤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신당에서는 인형과 화살, 각종 저주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숙종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현왕후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냉철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장씨가 다시 권력을 잡아 가문을 위협할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 힘을 다해 정적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조차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직후 숙종은 장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는 자신의 목숨과 정적의 목숨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곱고 착하기만 한 여인의 모습입니까? 1701년 8월 14일, 그녀는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은 병명을 종만이라 기록합니다. 몸이 붓고 복수가 차는 증상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추정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부전이나 간경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세에 시집와서 20년간 이어진 남편의 냉대, 폐위와 복위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 그리고 한 번도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만 사겨야 했던 세월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완벽한 평온함은 사실 속으로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만들어낸 처절한 가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정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치료보다 인내를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죽은 뒤 쓰인 인현왕후전은 그녀를 완벽한 피해자로, 장씨를 구제불능의 악인으로 박제했습니다. 여흥 민씨 가문과 서인 세력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펼친 고도의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스토리텔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머릿속에 살아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 그녀는 가부장적 질서와 당쟁의 희생양인 동시에 그 질서를 가장 완벽하게 이용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낸 대단한 전략가였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명예를 지키고 정적을 제거한 여인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운 자리에 거대한 권력의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왕후는 피해자였습니까? 아니면 승리자였습니까? 혹은 그 둘 다였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2년항 후에 숙적 장희빈의 이면을 더 깊이 파고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으시면 다음 편에서 바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